거제도에서 온 한국 소녀가 이런 증명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부정행위한 거 아닙니까? 한 교수의 의심 섞인 말에 러셀 학과장이 답했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파도를 읽듯 수학 공식을 이해합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최수아.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만의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어부의 딸이 수학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평생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오신 어부셨어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어둠 속에서 바다로 향하시고 저녁이 되어서야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셨죠. 손은 거칠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셨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수아야, 오늘은 특별한 물고기를 잡았단다. 제 이름은 최수아입니다. 16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비닐봉지에 담긴 물고기를 흔들며 보여주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이 도미는 수학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좋다고 하더라. 내일 수학시험 있다고 했지? 잘 먹고 100점 맞아야 해.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해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은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10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세 식구가 아버지의 어업 수입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 책장에는 중고 서점에서 산 수학의 정석과 인터넷 강의를 녹화해둔 낡은 노트북이 전부였습니다. 방과 후에는 혼자 EBS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서울대학에 갈 만한 실력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창문 좀 열어두렴. 공부하다 잠들면 안 돼.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했네요. 창문을 열자 바다 내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파도는 어떤 수식으로 표현될까? 어릴 때부터 바다의 움직임이 신기했어요. 파도가 일정한 패턴으로 해변에 부딪히는 모습, 조수간만의 차, 물결이 그리는 아름다운 무늬들. 이 모든 것이 수학적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수학은 그저 시험 과목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였어요. 노트의 파도의 움직임을 수식으로 표현해보곤 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것이 제게는 가장 재미있는 놀이였어요. 벽에는 제가 발견한 패턴과 공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야, 최수아. 내일 수학시험 어떡할 거야? 너 또 1등 할 거지? 학교에서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하며 어울렸지만 저는 항상 혼자였으니까요. 친구들의 말투에는 부러움보다 약간의 시기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해 겨울 큰 풍랑이 거제도를 덮쳤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어선이 파도에 뒤집혀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치셨고 배도 반파되었습니다. 병원비와 배 수리비로 저희 집의 작은 저축은 바닥이 났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이제 대학은.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셨지만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 제 꿈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바닷가 방파제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물러갔다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게 방을 비추었어요. 창가에 놓인 조개 껍데기 위로 달빛이 반사되어 무지개 같은 빛을 만들어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이 머나먼 대서양을 건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쿵쿵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2019년 3월 23일. 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슈퍼마켓에서 라면과 계란을 사던 저는 낯선 외국인과 마주쳤습니다.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그는 지도를 들고 어디론가 가려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Excuse me, 거문도 where is? 서툰 한국어로 물어보는 그를 보며 잠시 놀랐습니다. 거문도는 여기서 꽤 멀리 떨어진 섬이었거든요. 거문도요?
여기는 거제도입니다. 거문도는 여기서 서쪽으로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영어로 대답하자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오, 당신 영어를 하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임스 윌슨 교수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왔어요. 하버드라는 단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요? 제가 책에서만 읽어봤던 그곳이? 제가 거문도와 거제도를 혼동했군요. 제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분명 거문도라고 적혀 있었는데 윌슨 교수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과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영국 해군 장교 복장을 한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증조 할아버지 윌리엄 윌슨입니다. 1885년 거문도 점령 사건 당시 영국 해군 장교였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문도 점령 사건은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잠시 거문도를 점령했던 사건이죠. 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와 항해 기록을 찾아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제 조상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밑으로 피하며 저는 충동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여기서 가까워요. 숙소를 찾으시는 동안 비를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제임스 윌슨 교수님은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교수님은 정중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옷이 젖으셨네요. 할머니는 놀라셨지만 따뜻하게 손님을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 어쩐 일로 우리 같은 시골집에. 제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윌슨 교수님의 시선이 제 방 벽에 붙은 수학 공식들로 향했습니다. 줄노트에 빼곡히 적힌 방정식들과 그래프, 그리고 파도 패턴에 관한 메모들이었죠. 이것들은 당신이 한 건가요?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적어둔 거예요. 파도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했어요. 윌슨 교수님은 한참 동안 제 노트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건 프랙탈 기하학과 유체역학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한 흔적이군요. 누구에게 배웠나요?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바다를 보면서 느낀 대로 적었을 뿐이에요. 교수님은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항해 일지를 꺼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거문도에 있는 동안 이상한 해류 패턴을 관찰했다고 기록해 두었어요. 그가 그린 지도와 좌표를 보세요. 윌슨 교수가 펼쳐 보인 오래된 항해 일지에는 남해안의 해류와 조류에 관한 세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관찰한 패턴은 제가 노트에 그린 파도 패턴과 유사했어요. 일지를 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좌표 계산에 오류가 있네요. 경도값이 잘못 계산되었어요. 교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저도 최근에야 발견한 오류인데. 이 공식을 보세요. 당시 사용하던 계산법으로는 이렇게 나와야 해요. 제가 펜을 들고 빠르게 계산 과정을 보여주자 윌슨 교수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랍군요. 당신은 독학으로 이 정도 수준의 수학을 마스터했나요? 교수님과 할머니가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수아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어요. 무엇이든 한번 보면 잊지 않고 늘 질문이 많았죠. 하지만 여기선 더 배울 곳이 없어요. 저희는 가난한 어부 가족이라. 할머니의 말씀에 윌슨 교수님이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교수님의 할아버지 일기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땅에서의 경험, 한국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독특한 해류 패턴에 대한 관찰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마치 바다가 수학 방정식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이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면. 윌리엄 윌슨의 일기 속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비가 그쳤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떠나기 전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이 있나요? 당신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모래사장에 막대기로 수식을 그리며
저와 수학 문제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미적분 문제였지만 점점 더 복잡한 주제로 나아갔어요. 이건 하버드 대학원생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모래 위에 나만의 방식으로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의 리듬을 느끼면서요.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파도가 해안선을 만나는 방식과 같아요. 윌슨 교수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모래사장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아, 당신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파도 소리가 우리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바다의 조류가 방향을 바꾸듯이 제 운명의 흐름도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윌슨 교수님의 질문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버드라니 그건 꿈에서나 꿀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버드요? 그게 가능할까요? 난 30년 이상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지만 자네처럼 타고난 수학적 직관을 가진 학생은 보지 못했네. 자네의 재능은 더 큰 무대에서 빛날 필요가 있어. 윌슨 교수님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지도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네. 매년 세계 각국에서 몇 명의 학생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지. 내가 자네를 추천하고 싶네. 손이 떨려왔습니다. 명함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하지만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시험 준비도 해본 적 없는데. 토플과 SAT 같은 시험은 필요하지만 특별 전형으로 진행할 수 있어. 내가 도울 테니 걱정 말게. 이런 일이 정말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할머니께 윌슨 교수님의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수아야. 정말이니? 하버드라고? 그 미국에 있는. 네, 아버지. 윌슨 교수님이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대요. 학비랑 기숙사비는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아야.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수아가 하버드에 가다니. 마른 손으로 눈물을 훔치시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꿈이었단다. 네가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내 어머니도 그걸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넌 가야 해, 수아야. 내가 날개를 펴는 모습을 이 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할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내 어머니도 이런 날을 꿈꿨단다. 어머니는 늘 너에게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 그날 밤 아버지는 윌슨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서툰 영어로 간신히 의사소통을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땡큐. 땡큐 베리 머치 프로페서. 마이 도터. 플리즈 테이크 케어. 전화를 끊으신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야, 아빠는 괜찮아. 내가 걱정돼서 못 보낸다면 그게 더 미안할 거야. 가서 내 꿈을 이루렴. 이후 준비 과정은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윌슨 교수님은 미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이메일과 화상통화로 계속 저를 지도해 주셨어요. 토플과 SAT 시험 준비, 비자 신청, 여권 발급. 생전 처음 겪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어요. 어부의 딸이 하버드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뭔가 착각하는 거 아냐? 그런 대학은 재벌 아이들이나 가는 곳인데. 하지만 점차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역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리고 윌슨 교수님이 직접 학교에 보낸 공식 초청장을 본 후에는요. 우리 마을에서 하버드에 가는 학생이 나오다니 자랑스럽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여름 내내 모은 용돈이라며 5만 원을 쥐어주셨습니다. 미국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학교 선생님들도 도와주셨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방과 후에 남아 토플 공부를 지도해 주셨고, 수학 선생님은 대학 수준의 문제집을 가져다 주셨어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영어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영어로는 하버드 수업을 따라갈 수 없었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영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EBS 영어 강의를 반복해서 들었고, 윌슨 교수님이 보내주신 영어 교재로 공부했어요. 비자 인터뷰 날, 서울 미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긴장한 제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너는 할 수 있어. 넌 어릴 때부터 뭐든 잘했잖아. 다행히 비자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윌슨 교수님의 추천서와 하버드 입학 허가서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영사관 직원은 제 영어 실력을 칭찬하며 비자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출국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주선으로 마을 회관에서 작별 모임이 열렸어요. 평생 마을을 떠나본 적 없는 제게 모두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추우니까 두꺼운 옷 꼭 가져가렴. 아프면 바로 병원 가야 해. 거기는 의료비가 비싸다더라. 한국 음식 그리울 텐데 김치랑 고추장은 챙겨갈래? 그날 모임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다들 이런 걸 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잖니. 내가 성공하면 우리 모두의 자랑이야. 이건 우리의 작은 응원이란다. 마지막 날, 작은 가방 하나와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윌슨 교수님과 하버드에서 온 이메일에 따라 학업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제 방을 채우고 있던 많은 것들은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낡은 책상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향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도는 늘 그랬듯이 일정한 리듬으로 해변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그 움직임이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 같았습니다. 수아야, 버스 시간 다 됐다. 할머니의 부르심에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아버지가 목발을 짚은 채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친 다리로 공항까지 배웅하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다리가. 내 딸이 미국 가는데 이 정도쯤이야. 버스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고향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바다, 작은 어선들, 오래된 등대. 이 모든 것이 제 일부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어요. 수아야, 아빠한테 약속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그리고 내 꿈을 꼭 이루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지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버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버스가 출발하고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은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고 자란 작은 섬을 벗어나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 비행기에 오르려 한다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보스턴행 비행기는 3시간 후에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긴 복도에서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저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거제도 어부의 딸에서 하버드 학생으로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낯선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더 건조하고 묘하게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한국의 공기와는 달랐지만 항구 도시 특유의 바다 내음은 어딘지 모르게 고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 긴장감에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출입국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할 예정이에요. 하버드요? 인상적이네요. 심사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도착 게이트를 나오자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공항에 마중 나올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했었죠. 최수아 씨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예요. 윌슨 교수님의 조교입니다. 밝은 미소의 금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친절한 표정이었지만 빠른 영어 발음에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사라는 제 무거운 캐리어를 도와주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차에 올라타자 창문 너머로 보스턴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그리고 낯선 나라의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윌슨 교수님은 당신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모두가 당신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답니다. 사라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대와 부담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아직 영어가 서툴러요.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처음에는 그래요. 곧 적응할 거예요. 차가 찰스 강을 건너자 하버드 캠퍼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들과 울창한 나무들, 푸른 잔디밭. 마치 영화에서 보던 장면 같았어요. 거제도의 작은 고등학교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기가 위드롭 하우스예요. 당신이 지낼 기숙사입니다. 사라가 가리킨 곳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품격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중세성과 같은 내부 장식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나무 패널로 된 벽, 높은 천장, 고풍스러운 가구들. 이게 진짜 내가 살 곳이야?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싱글룸이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찰스 강이 보였습니다. 사라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고 식당은 1층에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은 내일 아침 시작해요. 짐을 풀고 쉬면서 이 자료들을 읽어보세요. 사라가 떠나고 방 안에 혼자 남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자면서 꿈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하버드에 와 있는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아버지와 할머니께 도착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겠지만 두 분이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캠퍼스가 너무 아름다워요. 짐을 풀고 사라가 준 안내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 교내 시설 안내, 유학생을 위한 정보. 하지만 너무 많은 영어 단어들이 제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평소 자신 있던 영어 실력이 여기서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배고픔을 느꼈지만 혼자 식당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가방에서 할머니가 챙겨주신 김과 고추장을 꺼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컵라면을 만들어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향 생각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윌슨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너무 넓어서 길을 잃을까 걱정했지만 사라가 준 지도를 따라 수학과 건물을 찾을 수 있었어요. 수아, 마침내 하버드에 온 걸 환영해. 윌슨 교수님이 사무실 문 앞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눈에 익은 얼굴을 보니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교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네. 첫 주는 어렵겠지만 곧 적응할 거야. 교수님 사무실에는 수많은 책과 논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수학 공식이 빼곡히 적힌 화이트보드가 있었고 선반에는 하버드 수학과의 역사를 보여주는 오래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수강 신청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자네의 수준에 맞는 과목들을 골라놨어. 윌슨 교수님은 저에게 맞춤형 학업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초 과목부터 시작하되 수학 분야는 상위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받아주셨다고 했어요. 첫 학기는 영어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 언어가 핵심이니까. 그리고 이건 내 선조 윌리엄 윌슨의 항해 일지 원본이야. 함께 연구해보자고. 교수님은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한 가죽 바인딩 일지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좌표 오류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점심은 교수님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윌슨 교수님의 집은 캠퍼스 근처 아름다운 주택가에 있었어요. 그의 아내 마사 씨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수아, 제임스는 너에 대해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 우리 집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처음으로 미국 가정식을 경험했습니다. 로스트 비프, 감자 그라탕, 샐러드. 모든 게 낯설었지만 마사시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아입니다. 한국 거제도에서 왔어요. 저는 바다와 수학을 좋아합니다. 더 말하고 싶었지만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깊은 열등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캠퍼스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낯선 풍경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괜찮아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동양인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저 위드롭 하우스를 찾고 있어요. 저도 거기 살아요. 같이 가요. 저는 린이에요. 대만에서 왔어요. 린과 함께 걸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도 첫 학기 유학생이었고 저와 비슷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어요. 영어 때문에 걱정돼요.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너무 빨라서 절반도 알아듣기 힘들어요. 우리 서로 도와주면 어떨까요? 저는 과학에 자신 있어요. 수아는 수학을 잘한다고 들었어요. 린의 제안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기숙사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은 고향에서 보던 것과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바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복도에서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핸드폰을 켜고 아버지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딸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가 매일 내 사진 보면서 기도하신단다. 몸 건강히 공부 열심히 하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어요. 아버지의 거친 손, 할머니의 따뜻한 밥, 창문 너머로 보이던 바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가방에서 아버지가 몰래 넣어준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거제도의 조개 껍데기와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수아야, 이 조개는 내가 태어난 날 바다에서 주웠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 바다의 딸임을 잊지 말거라. 조개 껍데기를 귀에 대자마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그것을 올려두었어요. 고향의 작은 조각이 이곳에 함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미적분학 기초, 영어 작문, 그리고 윌슨 교수님의 특별 세미나. 이 모든 것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거제도의 작은 방에서 혼자 공부하던 소녀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증명해야 해. 강의실 문을 열고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버드의 첫 수업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적분학 기초 수업이었지만 교수님의 영어가 너무 빨라 정신없이 필기하기에 급급했어요. 주변 학생들은 여유롭게 질문하고 웃으며 수업에 참여했지만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 문제 23번을 풀어보세요. 교수님의 지시에 학생들이 재빨리 공책을 펼쳤습니다. 저도 서둘러 문제를 읽었지만 수학 용어들이 영어로 쓰여 있어 익숙하지 않았어요. 내용은 알지만 번역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최씨 답을 말해줄 수 있겠어요? 갑자기 교수님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직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풀고 있어요. 교수님은 별말 없이 다른 학생을 지목했고 그 학생은 곧바로 정확한 답을 말했습니다.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어요.
수학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첫 주는 악몽 같았습니다. 수업마다 뒤처지는 기분이었고 과제는 영어로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밤을 새워야 했어요. 식당에서는 메뉴를 제대로 주문하지 못해 당황했고 기숙사에서는 공용 화장실 사용 규칙을 몰라 민폐를 끼쳤습니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영어 교재와 수학 과제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네, 비어 있어요. 고마워요. 저는 민호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같은 한국인을 만나다니. 반가움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저는 수아예요. 거제도에서 왔어요. 민호는 보스턴에서 자란 교포였고 이미 2년째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펼쳐놓은 수학 문제를 흘깃 보더니 물었어요. 와, 이건 고급 과정인데. 너 천재니?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수학을 좋아해요. 근데 영어로 된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민호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영어를, 저는 수학을 가르쳐주는 식으로요. 2주 후 첫 번째 중간고사가 다가왔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시험 전날 윌슨 교수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수아, 적응은 어떻게 되고 있나? 아직 어려워요, 교수님. 특히 영어가.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내가 자네의 첫 과제를 봤는데 매우 흥미로웠어. 교수님은 제 미적분학 과제를 꺼내셨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 독특하다며 제가 사용한 접근법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자네는 문제를 기존 방식과 다르게 접근하더군. 마치 파도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 같았어. 놀라웠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바다를 보며 떠올렸던 그 직관적 방식을 알아보셨다니요. 사실 저는 문제를 볼 때 바다가 떠올라요.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방식처럼 수학 문제도 접근해요. 윌슨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자네가 가진 직관은 교과서에 없는 것이야. 그걸 잃지 마. 교수님의 격려로 용기를 얻었지만 다음날 시험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영어로 된 문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결국 마지막 문제는 풀지 못한 채 제출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성적을 확인했어요. 미적분학 기초 10+.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수학에서 이런 낮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이 성적을 자랑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난 A 받았어. 나도. 생각보다 쉬웠어. 부끄러움에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찰스 강변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 아버지와 할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윌슨 교수님을 실망시켰어. 오랫동안 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니 문득 거제도의 바다가 그리워졌어요. 그때 물살이 만드는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치 복잡한 수학 함수처럼요. 잠깐 이건.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시험의 마지막 문제, 풀지 못했던 그 문제의 해결법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서둘러 노트북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강물의 패턴을 따라 방정식을 변형해보니 놀랍게도 간단한 해결책이 나왔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미적분학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시험에서 풀지 못했던 마지막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교수님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보였어요. 이 접근법은 매우 독창적이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찰스 강의 물결을 보고 영감을 얻었어요. 파도의 패턴이 이 문제의 해결책과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교수님은 깊이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수업에서 이 해결법을 발표해 보겠어요?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날 수업 떨리는 마음으로 칠판 앞에 섰습니다. 서툰 영어로 최대한 천천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해결법은 기존 교과서에 없는 접근법입니다. 최 씨가 자연 현상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독창적인 방법이죠. 이런 창의성이 바로 우리가 하버드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자신감을 느꼈어요. 언어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제 수학적 직관은 여기서도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만의 학습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의 딱딱한 공식들 대신 자연 현상을 통해 수학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어요. 특히 해안선의 프랙탈 구조와 파도, 패턴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윌슨 교수님의 특별 세미나에서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윌리엄 윌슨의 항해 일지를 함께 연구했어요. 그가 기록한 한국 남해안의 해류 패턴에서 흥미로운 수학적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교수님, 이 패턴이 프랙탈 구조를 따르는 것 같아요. 마치 만델브로트 집합처럼요. 윌슨 교수님은 제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자네가 맞아.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야. 내 선조가 기록한 패턴과 자네가 거제도에서 관찰한 파도의 패턴이 수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렇게 우리는 해안선 프랙탈 이론이라는 독특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 고향 거제도의 해안선 데이터와 거문도 주변의 해류 패턴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었어요. 첫 학기 말, 저는 작은 세미나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전히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수학 언어로 제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발표 후 수학과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관심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해양학과 수학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에요. 거제도의 해안선 특성이 이런 수학적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게 흥미롭네요. 학과장인 러셀 교수님까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최 씨, 이번 겨울방학에 특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겠어요? 이 이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첫 학기를 마쳤습니다. 시작은 어려웠지만 제 방식대로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영어 성적은 여전히 B+에 머물렀지만 수학 과목은 A-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연구에 대한 학과의 인정을 받은 것이 큰 자신감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방학을 앞두고 린과 민호와 함께 보스턴 시내로 나갔습니다. 눈이 내리는 퀸시 마켓에서 핫초콜릿을 마시며 첫 학기를 돌아봤어요. 난 처음엔 내가 정말 힘들어할 줄 알았어.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수아는 처음엔 너무 조용했는데 이제는 세미나에서 질문도 많이 하잖아. 린이 거들었어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특히 영어는. 하지만 수학은 천재잖아. 러셀 교수님까지 내 연구에 관심 있다며? 눈 내리는 보스턴 거리를 걸으며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지금쯤 어떻게 지내실까? 하버드에서의 첫 학기,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제 전화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 첫 학기 잘 마쳤어요.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우리 딸 자랑스럽다. 여기 모두가 내 소식을 기다리고 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윌슨 교수님과의 연구, 새 친구들, 그리고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처음의 어려움과 실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캠퍼스를 덮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조개 껍데기와 바다 사진, 그리고 이제는 수학 공식으로 가득한 노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거제도의 바다와 하버드의 강이 만나는 곳을 헤엄치고 있었어요. 두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학기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바다의 딸은 자신만의 항해법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점점 하버드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영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수업 참여도 활발해졌고 윌슨 교수님과의 특별 연구 프로젝트는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의 집중 연구 덕분에 해안선 프랙탈 이론은 수학과 내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캠퍼스 잔디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수아야.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배를 타고 나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의사 선생님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항상 건강하고 강인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병원에 누워 계신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대.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이 느껴졌어요. 심장 수술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 가야 할까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수아야. 네가 오면 아버지가 더 걱정하실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를 끊은 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아프다니. 그것도 심장이. 더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장학금은 어떻게 되지? 학업은? 윌슨 교수님과의 연구는? 다음 날 아침 윌슨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교수님은 깊이 걱정하셨어요. 정말 안타깝구나. 자네 아버지께서 빨리 회복되시길 바란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윌슨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은 자네가 해야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봐. 자네가 지금 귀국한다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 장학금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하버드의 장학금은 학기 중 중단하면 다음 학기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막 궤도에 오른 연구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수아, 자네 아버지께서 자네의 성공을 얼마나 바라시는지 내가 봤어. 아마 자네에게 학업을 계속하라고 하실 거야. 그날 저녁 다시 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병실에서 약해진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아빠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아버지, 제가 한국에 갈까요?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와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공부에 집중해. 아빠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수술비가. 걱정 마. 어촌계에서 도와준대. 할머니도 계시고.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수아야. 아버지는 괜찮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은 한국에 있는데 몸은 여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수업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걱정뿐이었고 매일 밤 한국에 전화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준비에 집중해야 했지만 마음이 산란했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수업 중에도 멍한 상태로 있곤 했습니다. 수아, 괜찮아? 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있어. 도울 일 있으면 말해. 친구들의 위로에 감사했지만 아무도 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국 땅에서 가족이 아플 때의 그 무력감, 그 거리감. 수학 중간고사 전날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야, 아버지 수술이 내일이래. 내일이요? 그럼 제 시험이랑 같은 날이네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해야 한대. 아버지는 걱정 말고 시험 잘 보라고 하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수학 시험이 있고 같은 시간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시험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밤새 공부를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수학 공식과 아버지의 모습이 뒤엉켰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두어 시간 잠들었어요. 시험장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바꿨습니다. 수술 소식을 듣자마자 알고 싶었거든요.
문제지를 받아들고 풀기 시작했지만 생각이 자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쯤 아버지는 수술실에 들어가셨을까? 할머니는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 문제를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겨우 반 정도의 문제만 풀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수술은 어떻게 됐어요? 수아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수술은 잘 됐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몇 달은 일을 못한다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앞으로 몇 달간 어업을 할 수 없다면 생계는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 제가 돈을 보낼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니다, 수아야. 아버지가 듣는다면 화내실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 그날 밤 도서관에 앉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시험은 망쳤고 아버지는 몇 달간 일을 못하신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공부만 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생활하실까요? 민호에게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정말 힘들겠다. 근데 너 알아? 하버드에는 학생들을 위한 일자리가 꽤 있어. 도서관이나 학과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어. 정말? 유학생도 일할 수 있어? 캠퍼스 내에서는 가능해. 물론 공부에 지장 없게 일주일에 20시간 제한이 있지만 다음 날부터 캠퍼스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운 좋게도 수학과 도서관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15시간 책을 정리하고 학생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첫 급여를 받은 날 곧바로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알면 거절하실 테니까요.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수학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B+. 장학금 유지를 위해서는 전체 학점을 B+ 이상 유지해야 했는데 이대로라면 위험했습니다. 윌슨 교수님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너무 걱정돼요. 이대로라면 장학금을. 걱정 마, 수아. 자네의 상황은 특별한 경우야. 학생처에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자. 교수님의 도움으로 학생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가정 상황과 아버지의 건강 문제를 설명하자 학생처에서는 이번 학기에 한해 학점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어요. 한 가지 위기는 넘겼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학업과 아르바이트,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를 병행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밤 윌슨 교수님이 연구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수아, 좋은 소식이 있어. 자네의 해안선 프랙탈 연구가 수학과 공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주제로 인정받아 특별 지원금을 받게 됐어.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원금이요? 그래, 연구 보조원으로서 자네에게 월급이 지급될 거야. 도서관 일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더 잘 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어. 이건 자네의 재능 덕분이야. 이번 연구는 윌리엄 윌슨의 항해, 기록과 거제도의 해안선 데이터를 결합한 독특한 프로젝트가 될 거야. 그날부터 연구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학문적 관심이 아니라 가족을 돕기 위한 절실함도 있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작업했고 주말에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집에서 요양 중이셨어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더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야, 아빠는 이제 정말 괜찮아. 오히려 내가 걱정이다.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아버지. 저도 이제 적응했어요. 연구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학업, 연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하루에 4시간도 자지 못했어요.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무게도 줄었습니다. 기말고사 일주일 전 교내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해안선 프랙탈 연구를 발표하기로 했어요.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제 연구에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위해 사흘밤을 새웠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청중석에는 수학과 교수님들뿐 아니라 다른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도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해안선 프랙탈 이론과 그 응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제 고향 거제도의 해안선과 130여 년 전 영국 해군 장교의 관찰을 연결한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영어로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청중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자연의 패턴이 수학적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안선의 프랙탈 구조는 복잡한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고 저는 최대한 정확히 답변했어요. 이 연구가 실제 해양학이나 기상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해류와 조류의 패턴을 이 모델로 분석하면 더 정확한 기상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태풍의 경로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발표 후 러셀 학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최 씨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이 연구는 학제간 연구로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지구과학과와 협업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 연구 발표가 대성공이었어요. 교수님들이 모두 관심을 보이셨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데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구나. 조금 피곤해요. 발표 준비하느라 며칠 밤을 새워서. 수아야,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아버지가 아파봐서 알아. 몸 건강이 있어야 꿈도 이룰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로가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찰스 강은 고요했고 캠퍼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거제도 어부의 딸인가, 하버드 학생인가? 아마도 둘 다인 것 같았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두 세계를 오가는 삶.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학문적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제 꿈을 위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버드에서의 두 번째 학년이 시작되었어요.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제는 수업에서 자신 있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제한적이지만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무엇보다 제 연구가 큰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윌슨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증조 할아버지 윌리엄 윌슨의 항해 일지를 세밀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 부분을 보세요. 윌리엄 윌슨이 검은도 주변의 해류 패턴을 그린 이 그림이. 저는 흥분해서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프로그래밍한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현대 해류 데이터와 130년 전의 기록이 놀라운 일치를 보였거든요. 이건 정말 놀랍군. 윌슨 교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선조가 단순한 관찰만으로 이런 패턴을 포착했다니. 더 중요한 건 이 패턴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만델브로트 집합처럼요. 그날부터 우리의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윌리엄 윌슨의 기록에서 영감을 받아 해안선, 프랙탈 역학이라는 새로운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델은 해안선의 형태와 주변 해류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거제도와 거문도의 최신 지리 데이터를 요청했고 한국해양연구소와도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개선했어요. 이 모델이 정확하다면 해안가 지역의 기상 예측과 조류 패턴 분석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어요. 윌슨 교수님은 제 아이디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수아, 이 연구를 학부생 논문으로 발전시켜보는 게 어떻겠나? 잘 된다면 학술지 게재도 가능할 거야.
학부생이 제1저자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아직 2학년인데. 자네의 접근법은 매우 독창적이야. 나이나 학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아이디어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지. 교수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본격적으로 논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연구실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논문을 쓰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주말에도 도서관과 연구실을 오가며 작업했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핵심 알고리즘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했거든요. 이건 안 돼.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면 오차가 너무 커. 좌절감에 고개를 책상에 박고 있는데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찰스 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색 아래 반짝이는 물결이 만들어내는 패턴.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어요. 잠깐. 내가 지금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샘플링했는데 그게 아니라 프랙탈 간격으로 샘플링하면 어떨까? 흥분해서 컴퓨터로 달려가 알고리즘을 수정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코딩을 한 후 마침내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공이다. 오차율이 80% 이상 감소했어요. 이 새로운 접근법은 기존의 해안선 분석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모델은 해안선을 고정된 형태가 아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프랙탈 구조로 보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윌슨 교수님께 흥분해서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놀라운데 수아.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야. 교수님의 지도 아래 논문 초안을 완성했고 수학과 내부 세미나에서 첫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후 많은 교수님들이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어요. 거제도의 실제 데이터와 이 모델의 예측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이론이 기후 변화에 따른 해안선 변화 예측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모든 질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내부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사이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아버지는 더 힘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이제 거의 다 나았어. 작은 배로 가까운 바다에만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제 연구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곧 논문을 제출할 예정이에요. 우리 딸이 논문을 쓴다니. 자랑스럽구나. 할머니도 전화에 함께 하셨습니다. 수아야, 마을 사람들이 다 내 소식을 물어봐.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거제도 소녀 이야기가 여기선 유명해졌어.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어요. 3주 후 윌슨 교수님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수아, 빨리 내 사무실로 와. 좋은 소식이 있어. 연구실로 달려가자 교수님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축하해. 자네 논문이 수학과학국 제저널에 게재 승인됐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저널은 수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였거든요. 정말요? 제 논문이요? 그뿐만이 아니야. 심사위원들이 자네의 접근법을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어. 특히 프랙탈 기하학을 해양학에 적용한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지. 그날 저녁 민호와 린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두 친구는 제가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리는 모습을 지켜봐왔기에 이 성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수아, 넌 정말 대단해. 학부생으로 이런 저널에 논문을 내다니. 린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 이론이 실제로 적용되면 해안 지역 기상 예측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 민호가 덧붙였어요. 축하의 자리에서 잠시 자리를 비워 고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리게 됐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내 논문 한 부 가지고 싶구나. 비록 이해는 못하겠지만 액자에 넣어 걸어두고 싶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먼 바다 건너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는 변함없었어요. 논문이 출판된 후 예상치 못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학내 신문에 제 연구에 대한 기사가 실렸고 해양학과와 지구과학과에서도 협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미국 해양대기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최 씨의 모델이 해안지역 기상 예측에 적용 가능한지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인턴십에 관심 있으신가요? 연구의 성공으로 장학금도 더 받게 되었고 덕분에 아버지께 수술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는 특별 장학금이라고 말씀드렸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러셀 학과장이 연락해 그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학과장실을 방문했어요. 최 씨 앉으세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방 안에는 러셀 학과장과 윌슨 교수님 외에도 낯선 여성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총장님이십니다.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총장님이 저를 만나다니. 최소아 씨 당신의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버드 학부생으로서 이런 업적을 이룬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에요. 총장님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경험이 학문적 혁신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사례죠. 총장님과의 만남 후 제 연구는 더 넓은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선 프랙탈 역학은 수학과 해양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분야로 주목받았어요. 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예측 모델은 실제 데이터와 높은 일치율을 보였고 특히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기상 예측에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윌슨 교수님은 제게 더 큰 도전을 제안하셨어요. 수아, 이 연구를 확장해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건 어떻겠나? 하버드 대학원에 특별 입학을 추천하고 싶어. 박사과정. 제가 감히 꿈꿔보지 못했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1년 전과 달랐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가능해지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영광이에요. 그날 밤 기숙사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거제도에 아버지와 할머니도 계시겠지요. 문득 아버지의 수술비를 보낼 방법을 고민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는 제 연구가 인정받고 미래가 밝아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특별 추천으로 박사과정에 지원하게 됐어요. 박사라고? 우리 수아가 박사가 된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교수님들이 제 연구를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연구로 어부들의 안전한 항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풍이나 폭풍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정말이니? 우리 같은 어부들에게는 날씨 예측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 네, 아버지. 제 연구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고향 같은 해안 마을에요. 통화를 마치고 컴퓨터로 돌아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제 목표는 더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넘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같은 어부들,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연구요. 그 주말 윌슨 교수님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교수님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수아, 국제해양학회에서 자네를 초청 연사로 부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야. 저요? 초청 연사라고요? 그래, 자네의 해안선 프랙탈 역학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 특히 해양 생태계 연구자들 사이에서 말이야. 마사 부인이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의 바다 수학자에게 건배. 그날 밤 교수님의 서재에서 그분의 개인 컬렉션을 구경했습니다. 선반에는 윌리엄 윌슨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낡은 나침반, 항해 도구, 그리고 오래된 지도들. 이건 내 선조가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야. 자네 고향과 관련된 역사적 유물이지.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도자기 조각과 함께 말린 식물 표본이 있었어요. 이건 거문도에서 채집한 식물이래. 그리고 이 도자기는 현지에서 얻은 것으로 적혀 있어.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윌리엄 윌슨과 저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는 한국의 바다를 연구했고 저는 그의 후손의 지도 아래 같은 바다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어쩌면 내 선조의 탐험 정신이 자네를 통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한 걸지도 모르지. 다음 주 저는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제 모델을 더 발전시켜 실시간 해류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 한국해양연구소와 협력하여 거제도 주변의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고향과의 연결도 더 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버드의 연구실에서 제가 하는 일이 멀리 떨어진 거제도의 바다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해양대기청에서 온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모델을 태풍 경로 예측에 테스트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20%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적 성공을 넘어 실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한국의 남해안 같은 지역에서요.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하자 그분은 오랜만에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우리 어부들에게 20분의 추가 경고. 시간만 있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네, 아버지. 제 연구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고향 사람들에게요. 그래. 내가 떠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버드에 가서 공부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깊은 이해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 하버드행을 결정했을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지지해 주셨지만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는 꼭 그렇게 멀리 가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제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론을 넘어 실용적인 응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남해안의 어부들을 위한 간단한 해류 예측 앱을 개발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앱은 복잡한 수학을 숨기고 어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거예요. 윌슨 교수님은 이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컴퓨터 공학과와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컴퓨터 공학 학생들은 앱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파도 읽기 웨이브 리더라는 앱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앱은 현재 위치의 해류와 조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12시간 동안의 변화를 예측해주는 것이었어요. 특히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의 가능성을 경고해주는 기능이 핵심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아버지께 자주 전화해 어부들의 실제 필요를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바다에 나갈 때 가장 알고 싶은 정보가 뭐예요? 물살의 방향과 세기, 그리고 갑자기 안개가 낄지 여부가 중요하지. 특히 안개는 정말 위험해. 아버지의 조언을 바탕으로 앱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스트 버전이 완성되었을 때 한국해양수산부에 시범 사업을 제안했어요. 이 앱은 특히 소형 어선을 운영하는 어부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복잡한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중요한 해양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해양수산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거제도를 포함한 남해안 3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학부 졸업 후 바로 박사과정으로 진학할지 아니면 잠시 한국으로 돌아가 앱의 현장 적용을 도울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윌슨 교수님과 상담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고민이 있어요. 박사과정도 정말 하고 싶지만 제 연구가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싶기도 해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수아, 자네는 이미 학문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놀라운 성과를 이뤘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자네의 여정의 일부일 뿐이야. 중요한 건 자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지. 그 순간 제 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학문과 현실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었어요. 이론만 개발하는 학자가 아니라 그 이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졸업 후 잠시 한국으로 돌아가 앱의 현장 적용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윌슨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리고 걱정 마. 자네를 위한 자리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해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졸업하면 잠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가 만든 앱을 어부들이 직접 사용하는 걸 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딸이 돌아온다고?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쁨 섞인 목소리에 저도 웃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제 마음의 뿌리는 여전히 거제도에 있었으니까요. 윌슨 교수님의 연구실을 나오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찰스 강의 물결을 바라봤습니다. 그 파도 패턴이 만들어내는 수학적 아름다움, 그것은 제가 하버드에서 발견한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발견을 고향으로 가져갈 시간이었어요. 마치 바다의 물결이 언제나 해안으로 돌아오듯이 저도 제 뿌리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부 시절의 마지막 학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 윌슨 교수님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저를 지켜봐 주신 교수님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수아의 놀라운 여정을 기념하며 윌슨 교수님이 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거제도의 어부딸에서 하버드의 혁신가로, 그리고 이제는 그 지식을 고향으로 가져가는 귀향의 여정을 시작하는 수아를 위해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위노와 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러셀 학과장은 따뜻한 포옹을 건네주셨어요. 최씨, 당신은 하버드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한 학문을 넘어 지식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마사 부인이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수아, 이건 우리 가족의 작은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나침반이 들어있었습니다. 윌리엄 윌슨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모델이었어요. 제임스의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 바다를 항해할 때 이런 나침반을 사용했대요. 당신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 방향을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나침반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제 여정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거제도에서 하버드로,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제 인생의 항해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졸업식 날, 가운과 학사모를 입고 하버드 야드에 섰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제 마음은 그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최우수 학부 연구상은 해안선 프랙탈 역학과 해류 예측 모델을 개발한 최수아 학생에게 수여합니다. 단상에 올라 상을 받으며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아버지와 할머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이곳에 오셨지요?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관중석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팔을 벌려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윌슨 교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 비행기 표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지.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수아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다니.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그날 저녁 윌슨 교수님 가족과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모두가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윌슨 교수님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당신의 딸은 정말 놀라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해안 지역 사람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우리 수아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사랑했어요. 항상 파도를 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곤 했죠. 저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것이 바로 천재성의 시작이었군요. 윌슨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버드에서의 마지막 날, 캠퍼스를 한 바퀴 돌며 이곳에서의 추억을 마음에 새겼어요. 연구실, 도서관, 기숙사. 이 모든 곳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노트북에는 파도 읽기 앱의 최종 버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이 작은 프로그램에 담겨 있었어요. 이제 이것을 고향 사람들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제 뿌리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거제도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고향이 많이 변했을까?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바다는 변하지 않았어.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었어요. 하버드 박사 최수와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끄러워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박사는 아니에요. 그냥 학사 졸업생이에요. 이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박사야. 우리 마을 자랑이지. 집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방, 낡은 책상,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이 작은 방에서 꿈꾸던 소녀는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젊은 과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파도 읽기 앱의 현장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거제도 어촌계 사무실에 작은 사무실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곳에서 지역 어부들에게 앱 사용법을 설명하고 피드백을 수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지. 복잡한 기계는 필요 없어.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앱을 사용해 보시고 다른 어부들에게 추천해 주셨어요. 이건 정말 유용해. 특히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돼. 몇 주가 지나자 점점 더 많은 어부들이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풍 시즌이 다가오면서 앱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했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폭풍이 남해안을 강타했습니다. 기상청 예보보다 몇 시간 일찍 파도 읽기 앱이 경고를 보냈고 덕분에 많은 어선들이 미리 귀향할 수 있었어요. 수아 양, 내 앱 덕분에 우리 배를 지켰어. 김 선장님이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 사건 후 앱의 평판은 순식간에 퍼졌고 남해안 전역의 어부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공식적인 관심을 보이며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왔어요. 한국에 돌아온 지 3개월 후 윌슨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수아, 자네의 앱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해. 박사 과정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한국에 머물다 하버드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제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파도 읽기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고 한국의 해양연구소에서도 협업 제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상의했습니다. 아버지, 저 고민이 있어요. 하버드 박사 과정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야, 네가 하버드에 갔을 때 아버지는 네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했었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진정한 성공은 배움을 나누는 것에 있다는 걸.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지식으로 세상을 돕는다면 그게 바로 내 길이야. 그날 밤 윌슨 교수님께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 결정과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버드 박사 과정은 잠시 미루고 한국에서 파도 읽기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키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수님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수아, 자네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네. 학문은 결국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네는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 걱정 말게. 하버드의 문은 언제나 자네에게 열려 있을 테니. 교수님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와 협력하여 해안안전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이 센터에서는 제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한국의 해안지역 안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학문과 현장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거예요. 어부들의 경험적 지식과 최신 과학을 결합하는 곳이 될 거고요. 해양수산부와 지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센터 설립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거제도의 작은 건물에서 시작했지만 곧 부산의 더 큰 시설로 확장할 계획이었어요. 센터가 문을 연 첫날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현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수아야, 네가 바다를 사랑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바다와 함께할 줄은 몰랐구나. 아버지, 제가 바다를 사랑하게 된 건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바다가 제 인생을 결정했어요. 그해 가을 윌슨 교수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더 자세히 탐구하고 저희 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교수님은 센터의 명예 고문으로 위촉되었고 하버드와의 공식 협력 관계도 맺게 되었습니다. 수아, 자네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 단순한 수학적 이론을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잖아. 모두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거제도의 작은 방에서 혼자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수아. 나는 그저 문을 열어준 것뿐이야. 그 문을 통과해 이 모든 것을 이룬 건 자네 자신이야. 센터의 개소식 날,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 박사님, 하버드에서 배운 지식을 왜 한국, 그것도 고향인 거제도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셨나요? 미국에 남아 더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성공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에게 성공이란 제가 자란 바다와 그 바다의 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하버드에서 배운 지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실제 삶을 변화시킬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해 겨울 파도 읽기 앱은 해양수산부의 공식 지원을 받아 전국의 어부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앱은 계속해서 발전하여 이제는 단순한 해류 예측을 넘어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과 해양 쓰레기 추적 기능까지 포함하게 되었어요. 연구센터도 성장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주변 국가에서도 협력 요청이 들어왔고 해안선 프랙탈 이론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전 표준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제도의 해안에 서서 파도의 패턴을 관찰하며 그 안에서 수학적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제게 큰 기쁨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가끔 가까운 바다에서 낚시를 즐기셨어요. 수아야, 바다가 오늘따라 평화롭지? 네, 아버지. 파도 패턴을 보니 앞으로 2, 3일은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틀림없겠구나. 우리 딸은 이제 바다의 언어를 읽을 수 있으니까. 잔잔한 바다 위에서 저는 문득 제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거제도의 작은 방에서 꿈꾸던 소녀, 하버드에서 학문의 세계를 탐험한 학생, 그리고 이제는 그 지식을 고향에 가져와 나누는 연구자로 성장한 제 모습. 아버지, 제가 하버드에 가기로 했을 때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버지는 먼 바다를 바라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수아야, 인생에는 정해진 길이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길에서 어떤 발자국을 남기느냐야. 넌 하버드에 가서 배웠고 이제 그 배움을 나누고 있어.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여정이 어디 있겠니? 바다 위에서 맞이하는 해돋이를 바라보며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마치 바다와 같았습니다. 때로는 평온하고 때로는 거칠지만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면서도 그 본질은 유지하는. 저는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 제 마음은 항상 고향을 향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여정은 결국 저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었고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아야,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오늘 센터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네, 아버지. 동남아시아 해양 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회의예요. 배를 돌려 항구를 향해 가는 동안 저는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그 경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제도 어부의 딸에서 하버드 학생으로 그리고 이제는 바다와 사람을 연결하는 연구자로 제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바다가 있었습니다. 저를 키워준 바다, 제게 영감을 준 바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보호하고 이해하려는 바다. 항구가 가까워지면서 제 마음은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곳,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으니까요.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어 학문과 현실, 과거와 미래, 하버드와 거제도를 연결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마침내 제 진정한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거제도 어부의 딸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하버드로 유학 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여 해안선 프랙탈 역학이라는 독창적인 이론을 개발하는 여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아 씨가 학업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결국 자신의 지식을 고향에 가져와 실질적으로 어부들의 안전을 돕는 파도 읽기 앱을 개발하는 부분은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했습니다. 고향과 하버드를 오가며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수아의 이야기는 뿌리를 잇지 않으면서도 세계를 품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수학적 직관이 실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